지난번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할 때 주민들이 어떤 김부선 라인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고 이것으로 교통 해결이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부랴부랴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 어떤 그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추가 검토 사업으로 넣어놨다. 네, 검토 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네, 추가 검토 사업. 그러니까 추가 검토 사업으로 해서 그 전제가 있어요. 그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합의가 되면은 어떤 그 연장을 하는 걸로 네.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기사가 그 뒤에 바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99%가 거의 실패한다. 추가 검토 사업으로 올라간 것 중에 100개가 올라가면 하나가 본 사업으로 올라간다. 네. 근데 본 사업으로 올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뒤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다든가 이런 그 어떤 민자 적격성 검사를 거친다든가 뭐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추가 검토 사항으로 올라가서 성공한 예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저 지방에 네. 그 광주하고 대구를 잇는 곳인가요? 그런 고속도로 있어요. 고속도로요? 네, 고속철도인가. 네. 그게 고속철도 하나가 유일하게 올라갔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그냥 추가 검토 사항으로 올라갔으니까 환영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네. 끝까지 이거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이후에 그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이후에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검토 사항으로 올려놓은 이후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네. 이렇게 수면 밑으로 있었는데 많은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궁금해하시겠죠.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 말에 김포시와 인천시 네. 5호선 연장에 의제를 갖고 네.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 네. 보도가 됐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 추진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네. 어렵다는 얘기죠. 네. 네,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길이 있다. 예, 네. 쉽지 않다. 네. 이런 얘기고 네. 여기 이제 보면은 노선 계획, 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 등 지자체 간 입장차가 여전하고 네. 국토부는 합의 없이 사업 추진이 어렵다. 네. 각 지자체 입장 조율을 하겠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 두 개의 네. 사진이 있습니다. 네. 사진이 있는데 이 왼쪽 사진은요. 밑에 자세히 보면 왼쪽 사진은 인천시가 제안한 사진이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사진 그 사진은 김포시가 내놓은 사진입니다. 네. 김포시안, 인천시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왼쪽에 인천시 안의 경우는 네. 저쪽 이제 그 끄트머리에서 네. 한강로를 따라서 쭉 오다가 네. 내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네. 완정사거리까지 와서 완정사거리에서 김포로 넘어가는 네. 노선을 인천시가 그린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오른쪽에 김포시안 네. 이것은 지금 이제 이렇게 저기랑 맞닿죠. 계양에서 네. 이제 지하철 1호선 연장선하고 맞닿으니까 원당에서 잠시 검단 신도시를 통해서 갔다가 바로 김포로 넘어가는 네. 그런 노선을 그려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살짝만 거쳤네요. 네, 살짝만 네. 예, 신도시의 일부를 살짝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고 네. 이 왼쪽의 인천시 라인은 상당히 서구 쪽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네. 기존에 있는 도심 네. 완정사거리니까요. 네. 예, 검단 신도시보다도 더 서쪽으로 더 들어와서 네.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김포 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을 제안했으니까 이것만 봐서는 말이죠. 네. 어떤 김포하고 인천시가 서로 좀 있는 입장차가 거예요. 충분히 있다.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뭐랄까요? 5호선 연장 처음으로 시작한 곳은 유치를 하겠다. 5호선을 연장한다는 방침이 있었을 때 처음으로 제안한 곳은 김포시와 고양시였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네. 김포시와 고양시가 있었어요. 고양시에는 김현미 장관 쪽에서 버티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김포시로서는 상당히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네. 김현미 장관 누구예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받는 그런 그 의원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국토부 장관까지 갔다가 나중에 또 비서실장 물망에도 오르고 말이죠. 네. 총리 물망에도 오르고 뭐 이런 분이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라고 보고. 네, 측근이 아주 네. 측근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김포시로서는 상당히 위기감이 있었던 거예요. 네. 김포시 혼자만으로는 5호선을 유치를 하는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네. 이 고향하고의 경쟁 관계 속에서 구도 속에서 네. 그래서 인천. 검단을 검단.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두 개가 연달아 이게 있고 네. 지금 이제 뭐 몇백만 평, 한 1,000만 평 정도 되고 네. 인구도 한 뭐 우리가 18만 3천 명이니까 네. 그 김포도 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만약에 검단하고 김포 합치면 한 100만 명 이상의 그 도시가 되는데 이 도시 이런 그런 그 우리 신도시의 규모라든가 이런 규모의 경제를 갖고 5호선이 당연히 일로 와야 된다는 당위성을 펼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포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저는 이제 뭐 여기 서구에 있는 사람으로서 김포가 결코 검단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네. 뭐 김포가 우리가 먼저 이걸 추진해 왔던 거야.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곁다리 아니야? 네. 우리가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김포하고 서구가 인천이 김포와 인천시인데 인천시 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천시가 서로 이렇게 대립만 하다 보면은 네. 말하자면 이게 뭐예요? 두루미하고 네. 두루미가 아니라 왜 바다에 나는 거 뭐죠? 갈매기. 네. 갈매기하고 조개하고 이렇게 서로 서로 붙들고 있다가 어부한테 둘 다 잡혀가는 것처럼 네.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5호선이 이쪽 김포 검단으로 이제 오는 걸로 되었던 것처럼 네. 실제로 실제로 실현하는 것도 상당히 좀 고단수의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네. 그런데 자꾸 갈등 관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서로 간에 이렇게 지금 갈등이 돼서 여기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참 산 넘어 산이다. 네. 이렇게 나왔을 때 가장 큰 피해가 누구냐? 바로 김포 검단 자체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양쪽 다 피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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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이렇게 놓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힘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해서 우리 그 검단 신도시 이쪽으로 해서 좀 힘을 같이 좀 합쳐서 이렇게 하자 했으면 이런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김포시나 우리 그 인천 서구나 잘 이렇게 조율이 돼서 인천시하고 잘 조율이 돼서 양쪽 시민분들이 그 5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가요, 우리 인천시의 가장 큰 또 관건이고, 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뭐랄까요, 앞으로의 과제가 뭐냐면요, 네. 신도심과 원도심과의 격차의 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이렇게 노선을 그려놓은 거 보면은, 원래 뭐 그냥 신도시니까 신도시를 통해서 검단 신도시 거쳐서 김포 신도시로 넘어가는 거. 그냥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은, 그런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도 어떤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린 것 같은데, 네.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인천시의 노선이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인다. 네. 그러면서 김포시가 좀 양보하고, 네. 어차피 검단 신도시라는 인천시가 들어감으로써 일단 5호선 연장이 어느 정도 이쪽으로 오는 걸로 이렇게 픽스가 된 것처럼 네. 우리 인천시 난 이렇게 말하지만요, 사실 인천시 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마음에 안 드시는 분 많아요. 네, 인천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저 좀 뭐가 있다 그러면 숟가락부터 놓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네. 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천시 안을 내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인천시 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네. 이 안을 갖고
어떤 김포시가 어떤 조정을 해야 한다면 네. 그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5호선 연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5호선 연장을 뭐 다 아시겠지만 이 갖고 나온 거는요 말이죠. 그동안 우리 그 검단 신도시의 성공에 가장 큰 그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네. 그것은 교통인데 네, 맞습니다. 그 교통 중에서도 철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9호선을 검단으로 연장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9호선이 공항철도랑 직결이 되고 네. 이래서 이제 공철이랑 연결하는 그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5호선을 개화역에서 이끌어와야 된다. 근데 검단 자체만으로도 끌어올 수 없고 네. 김포 자체만으로도 끌어올 수 없고 어떻든 간에 김포 검단이 한 대에서 어떤 관통 그 양쪽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검단 신도시 필패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필패예요. 지금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 다 좋아하죠. 지금 뭐 플러스 얼마, 프리미엄 얼마 팔질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호가만 어느 정도 있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좀 상승 분위기예요, 인천시가. 네. 청라도 엄청나게 지금 이제 상승을 치닫고 있다 그러고 네. 인천이 지금 그 아주 핫한 그런 네. 시장이 됐다는데 네. 그만큼의 인천시가 상당히 그동안에 좀 저평가돼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지금 이제 검단 신도시가 만약에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 기존 그 지역 여기 사시는데 경서동 네. 또 청라 청라. 검단 원도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 기존 도시 또 거망 연희, 신고. 예 연신고 네. 그다음에 계양 쪽도요 네. 영향권인데 전부 다 어려움 시기를 겪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음? 네. 어려운 시기를 도미노 겪게 현상이. 됩니다. 예, 도미노 현상이 돼가지고 네. 진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거예요. 집을 팔래야 팔 수도 없고 전에 이제 201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가 몇 군데 이 지역에 몇 군데 있어요. 네. 그때 2010년도에 2008년도에 분양이 된 아파트예요. 네. 그 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오류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렇게 분양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이파크하고 힐스테이트, 그다음에 김포에 네. 오스타 파라곤이라는 아파트 이렇게 몇 개 단지가 그때 당시에 분양을 했는데 그게 분양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받기 전 바로 직전에 분양된 아파트입니다. 상당히 좀 고가의 분양이 됐어요. 그 당시도 지금처럼 똑같은 시기였어요. 네. 2008년도 막 원자재값이 오르죠. 각종 집 짓기 위한 이런 물가가 오르죠. 자재가 오르죠. 그래서 야 이러다가 진짜 이거 그때 1,100만 원 이상으로 1,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분양을 했는데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원자재, 땅값 이런 게 다 있는데 그 당시에 막 오를 때였어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예, 목재 가격이 상당히 올랐죠. 철근도 올랐죠. 네. 원유가도 막 오르고 있죠. 인건비 올랐죠. 네. 그 땅값도 막 오르죠.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올라면 계속 끝까지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시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2007년도에 분양하자마자 그 2008년도에 세계적인 어떤 경제 위기가 오면서 네. 그런 거품이 확 떨어지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물론 그 분양을 받은 그분들도 상당히 어떤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인근에 있는 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김포권까지 해서요. 네. 그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다 이 인근에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새로 분양을 받았으니까. 포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집을 다 매각을 해야 돼요. 네. 전세를 하든지 매각을 해야 돼. 매도를 해야 돼. 네. 매도를 해야 되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왔으니까. 네. 그래서 자꾸 신저가로 자꾸 막 던지는 거 있죠? 네. 그런 것만 몇 개 거래되다 보니까 완전히 지역 경제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금매. 예, 금매물만 어떻게 몇 개 처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이게 지금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악순환 구조가 됐다. 그러면 지역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지금 5호선을 갖고 말이죠.
이렇게 국토부가 나는 국토부의 어떤 이런 판단이 난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 전에 국토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5호선 연장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몇 년 된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김포시하고 검단 서구 인천이죠. 하고 협의가 계속 안 될 때 국토부가 지자체 간에 이렇게 협의가 안 될 경우에 국가 사업으로 5호선을 연장하겠다. 네. 이렇게 얼음장을 놨어요. 네.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번에 또 여기 그 기사 내용을 보면요. 지자체 간 협의가 안 될 경우에 5호선 연장이 어려워진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 그 김포시나 인천시 다 손해죠. 네.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금 1호선 인천 지하철 1호선이라든가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검단 연장 참 뭐 나름대로 크게 생각하는 것 같지. 인천시 큰 뭐 여기 보면은 크게 어떤 그 생각에서 뭐 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검단 신도시 유지가 안 됩니다. 네. 여기 보면요, 뭐 아라뱃길 그 위편에 네. 그 위쪽으로 네. 어떤 그 뭐랄까요, 이게 그 맞춤형 도시 개발한다고 인천시가 네. 뭐 계획을 뭐 수립 중에 있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기사를 올렸는데요. 네. 여기 이렇게 잠시만요. 아라뱃길. 이렇게, 네. 북부권 네. 맞춤형 도시 개발 하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렇게 한 장짜리를 해놨는데 네. 이 내용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크게 내용이 없어요. 인천시가 뭐 또 여기 보면 교통의 문제, 네.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검단 연장 개통, 네. 1호선 연장, 2호선 연장 연장. 이 정도예요. 네.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의 창 10% 도시개발 사업 추진. 도시개발 사업 추진 뭐 각자 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뭐 DK에서 개발하는 것, 네. 그 금곡동이라든가 네. 저 왕길동, 네. 그다음 대곡동 네. 그쪽 뭐 그 저 민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 신도시도 추진하는 게 있고요. 네. 그 일단은 녹지도 뭐 지금 검단 중앙공원이라든가 네. 이런데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이 뭐 이쪽 위쪽이야 워낙 산이 많고 녹지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도시가 되게 되면 신도시가 구성되게 되면 다 뭐 SOC 다 네.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눈에 띄는 사업이 없습니다. 네. 눈에 띄는 사업이 없어요. 생활 SOC 34% 추가, 뭐 134개소, 100에서 178개소. 개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네. 큰 덩어리가 들어와야죠. 앵커 시설이 들어와야죠. 이런 거 하나를 인천시가 유치를 해서 이 북부 지역에 어떤 그 개발을 어떤 이끌어내겠다, 성공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의지가 지금 없는 겁니다. 네. 예? 눈에 띄는 게 없잖아요. 네. 자그만하게 이걸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뭐 하나 큰 게 없네. 네, 없어요.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이거를 보도자료라고 이 지금 아라뱃길 북쪽에 네. 어떤 개발 계획을 구상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밋밋하죠. 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아까 내가 이제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연장하는 거 이 문제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거를 넣었는데 도시철도 2호선 연장,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그거는 뭐 어떤 그 성공을 이끌기 위한 어떤 필요 조건은 아니고 그냥 있으면 좋은 거라 이거죠. 그냥 어차피 인천 가는 길 네. 거기가 끄트머리 왔으니까 가도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빨리 들어와야 되긴 하겠지만은 네. 진짜 이 지역의 그 신도시 성공을 담보하고 또 이거 잘못되면 이 지역 주민들 인근 주민들이 다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인데 그렇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5호선 연장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이제 지금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분 만났습니다. 좀 기사를 보여드려야겠죠. 네.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볼게요. 예, 서울시는 빠졌어요. 네. 원래 3자가 만나야 되는데 인천시 그러니까 지난 13일 네. 인천시와 김포시에 따르면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을 위한 첫 논의를 했는데 서울시는 그때 당시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산해서 불참했고 네. 인천시와 김포시가 함께 했는데 결국 어떤 그 두 가지 노선을 제시했는데
이 노선이 현실화되면 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지만 네. 지금 서로 간의 노선에 어떤 서로 다른 이견이 있기 때문에 네, 입장차가 있습니다. 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거를 서로 어떤 협의가 되기가 지금 어려운 입장이다. 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동 용역을 통해서 네. 사업 타당성 있는 최종 노선을 찾는 게 절실하지만 이에 대한 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게 중요하죠. 네, 공동의 중립적인 그런 어떤 단체, 연구 단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어떻게 가는 것이 진짜 BC 값도 나오고 네. 타당성 있는 노선이 될지 이것부터 해서 좀 서로 승복하고 요즘에 뭐 승복하니 안 하니 요즘에 얘기도 많지만은 승복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어떤 노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검단 신도시 망하지 않고 네. 살리는 길이다. 네. 이렇게 보는데 인정하세요? 네, 아니 김포시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왜냐면 김포도 한강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한강 신도시가 잘 되고 또 검단시도 잘 되려면 양 지자체에서 어떤 진짜 합의점을 잘 도출해서 그 어떤 공무원들의 생각이 아니라 진짜 우리 서민들 시민들의 생각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포 신도시는 거의 다 이제 99%가 다 완료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검단 신도시는 이제 지금 한참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네, 1단계가 됐고 2단계, 3단계로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뭐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세대 안 됩니다. 오류주고 몇 세대 안 돼요. 여기는 뭐 7만 5천 세대고 여기는 뭐 몇천 세대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도 뭐 몇천 세대, 네. 천 몇백 세대. 그다음에 오스타파라고는 좀 규모가 있습니다만 네. 거기도 뭐 수천 세대 규모예요. 네, 네. 5천 세대 이하로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돼서 이 지역이 한동안 힘들었고 네. 그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자유롭게 갈 수도 없어요. 네. 집이 안 팔리니까 손해보고 팔 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돌아가질 않아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도시라는 이 거대한 규모의 신도시가 만약에 이런 정체를 겪고 그와 같은 그때처럼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거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급 효과가 이 지역, 서북부 지역에 돌아간다. 네,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악몽의 시절이 다시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좀 교통대책 이런 게 먼저 선행이 잘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네. 왜요? 지금 아니, 얘기 좀 한 번 좀 하시죠. 네, 네. 어떤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 이제 인천시나 김포시는 뭐 거의 완결됐습니다만 인천시나 김포시 이렇게 한가하게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언제 만나지 못한다든가 지금 이제 뭐 다음에 또 그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저는 이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위기의 상황은 더 가까워지고 네. 어떤 뭐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다든가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그럼 또 지금 또 그렇죠. 지금 또 대선 주자마다 엄청나게 공급 대책을 쏟아놓고 있어요. 네. 뭐 그렇게 해서 막 또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진짜 옥석을 가릴 때 교통이 안 돼 있는 데가 선택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네. 예, 인프라가 안 돼 있고 계획조차 안 돼 있고 협의가 안 되는 곳에 사람이 들어올 마음이 있겠느냐? 없죠. 그 항상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렇잖아요. 살고 싶은 도시, 이사가고 싶은 도시, 네. 교통대책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가하게 지금 이렇게 좀 뭐 어떤 핑계를 대면서 시간이 늦출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지난달 말에 만났다. 그러면 또 이번 달에도 만나야죠. 만나서 논의를 해야죠. 그렇죠. 네. 다음 달에 어디 만납시다. 여기 보니까 다음 달 어디 만날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네. 서울시도 빠진 회의였잖아요, 또. 서울시도 빠졌고요. 서울시는 뭐 아쉬운 게 없으니까. 네. 일단
제가 지난번에 홍철호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이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떤 사업은 그 사업 자체로, 그분이 이제 물꼬를 튼 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오세훈 시장 만나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조건 없이 내가 어떤 조건 없이, 얘기가 안 되네. 자꾸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요. 조건 없이, 연장, 5호선 연장을, 우리가 이제 협의해주겠다.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에 들었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단 그게 수면 밑으로 내려갔어요. 네. 그러면서 그 홍천호 전 국회의원 그분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오세훈 시장이나 본인은 그 사업 자체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어떤 그 접근을 했는데 지금 기존에 다른 분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파탄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이 문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럼요. 네, 사업 자체로 접근하시고 민생 차원에서 그렇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네. 어떤 그 사명감을 갖고 접근을 해야만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된다. 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 언제 어떤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게 어떻게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이클이 항상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얼마만큼 깊이 내려가느냐 아니면 살짝 어떤 조정을 받느냐 이런 건데 깊이 내려가면 이 지역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은 상당히 길게 갈 겁니다. 워낙 규모가 큰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시의 책임자들, 네. 김포시의 책임자들, 서구의 행정의 책임자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급하게 마음을 갖고 다잡고 서로 자주 만나서 지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